안녕하세요. UFC 리뷰 파이트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승주입니다. 제 옆에는 김두한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UFC 291 오늘 5개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 뜨거운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시원한 사이다 같은 경기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메인 이벤트부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얀 블라우비치 대 알렉스 페레이라의 경기인데 전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과 전 미들급 챔피언의 만남이었잖아요. 네, 특히나 지금 상황이 챔피언인 자말 힐이 타이틀을 반납한 상태. 그러니까 현재 챔피언 자리는 무주공산인 상황에서 네. 페레이라가 라이트 헤비급으로 올라와서 그것도 전 챔피언을 상대로 하는 경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목이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마이너스 110, 마이너스 110 누구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막상막하의 대결이었거든요. 특히 페레이라의 라이트 헤비급으로부터의 시작의 경기였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게 페레이라 같은 경우에는 또 아데사냐와 그 영혼의 라이벌로 또 잘 알려지는 선수고 네. 얀 블라우비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데사냐가 라이트 헤비급으로 월장을 했을 때 판정으로 잡아난 바가 있는 그런 선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많이 또 기대를 하시고 계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임팩트를 좀 하나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페레이라의 타격은 역시 진퉁이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타격을 피해서 얀 블라우비치가 판정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래플링이죠. 자, 지금 거리를 보시면은 페레이라의 그 왼손 훅이 걸려들 수 있는 사정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거리를 엄밀히 말해서 페레이라가 잡았다기보다는 일부러 지금 얀 블라우비치가 테이크다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후 전개되는 상황을 보시면은 네, 테이크다운 왼손을 체크한 다음에 본인의 중심을 낮춰주면서 비어있는 허리를 통해서 테이크다운을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후 장면에서도 좋았었던 게 여기서도 그립을 완벽히 잡고 나서 밀고 들어가는데 그냥 밀고 들어가면 여기서 또 페레이라가 중심을 잡고 디펜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타이트하게 잡은 그립을 이용해서 골반과 다리를 옆으로 채주면서 밀고 들어갔기 때문에 완벽히 넘기면서 그런 데서 컨트롤까지 가능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블라우비치가 계속해서 확실하게 밀어붙이는 모습도 있었지만 페레이라가 참 방어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 분석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사실 페레이라가 타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얀 블라우비치가 아까도 보셨지만 확실하게 밀어붙이는 모습 분명히 보였었거든요. 거의 뭐 경기 시작과 동시에 바로 테이크다운을 시도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었죠. 네, 경기 전 인터뷰에서 뭐 타격전도 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모두가 믿지는 않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초반부터 그래플링을 시도했고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스크램블 상황이 좀 전개가 됐었죠. 저희가 경기를 보면서 한 얘기가 역시 인터뷰는 좀 뻥을 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선수들은 인터뷰를 속임 동작에 좀 넣는 측면도 있고요. 근데 이게 초반에는 꽤나 잘 통했습니다. 네. 하지만 페레이라의 디펜스도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온 모습을 또 선보였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항상 말하는 것처럼 곰의 모습을 한 수싸움에 능한 여우라 얀 블라우비치가 전략을 처음에 잘 짜고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블라우비치가 좀 강력한 그래플러를 만나면은 그래플링에 밀리면서 패배는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타격가를 상대로 그래플링 약한 선수를 상대로 그 선수는 또 그래플링 활용해서 잡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모습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네, 오늘은 그래플링을 통해서 페레이라를 공략하려고 했는데 생각만큼 쉽게 되진 않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 쉽게 되지 않은 이유가 결국은 타격에서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막상막하였지만 타격에 좀 높은 점수를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얀 블라우비치도 오늘 경기에서 그래플링을 활용하긴 했지만 원래 킥복싱 베이스의 타격가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제 페레이라를 상대로 이렇게 그래플링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타격에서 밀렸고 제일 중요한 이 킥싸움에서 밀렸기 때문에 얀 블라우비치가 그래플링을 좀 주도적으로 쓸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페레이라는 확실히 킥복싱에 정말 능한 선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선수도 아니고 이스라엘 아데사냐도 페레이라와 그 레그킥 싸움에서 밀렸고 경기 인터뷰에서도 레그킥, 페레이라 레그킥을 인정하면서 심지어 배우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맞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결국에는 페레이라가 방어에 성공했다는 것, 택다운 방어에 성공했다는 것, 그리고 역시나 본인의 장기인 킥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것, 킥복싱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얀 블라우비치의 승리를 점쳤던 분들은 페레이라가 아데사냐와 그 MMA 1차전에서 보여줬던 약간 수준 미달의 그래플링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페레이라의 코치이자 스파링 파트너가 라이트 헤비급에서는 가장 많은 서브미션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버 테사이라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초급자 레벨에서 중급이나 중상급까지는 아무래도
가기가 좀 쉽잖아요. 시간도 좀 더 빨리 걸리고요. 네. 아무래도 그런 능력을 오늘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본인의 능력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보여준 페레이라인데 기록 좀 볼게요. 자, 확실히 유효 타격에선 페레라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컨트롤 타임에서 7분 이상의 컨트롤 타임을 내줬지만은 이 테이크다운 3번 허용한 것 중에서 그래도 5번을 방어한 것. 그리고 그 라운드 가서도 본인이 어쨌든 간에 회복을 해서 타격전까지 전개를 했던 게 판정승을 거머쥘 수 있었던 요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페레이라가 3라운드 판정승을 가져갔습니다. 라이트 헤비급 인생에서 단추를 이제 하나 잘 깨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후의 행보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오늘 보여준 경기력뿐만 아니라 몸의 그 상태를 보더라도 라이트 헤비급이 페레이라는 적정 체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경기를 보면서부터 했던 얘기고 또 많은 팬들의 반응이 도대체 미들급을 어떻게 뺐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또 얀블라우비치 전 챔피언을 잡아낸 만큼 라이트 헤비급에서 모습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바로 타이틀샷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얀블라우비치도 경기 전에 UFC 측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승리를 거두면은 타이틀전을 줄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다음 타이틀 도전자는 공석인 타이틀을 놓고 이제 페레이라가 그 한 자리는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여러분들 끝까지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라이트급으로 갈 텐데 메인 이벤트입니다. 더스틴 포이리에 대 저스틴 게이츠의 만남인데 라이트급 2위와 3위의 대결이거든요. BMF 챔피언 벨트를 건 화끈한 상남자들의 맞대결이라고 부르는 이 경기 어떻게 끝이 났을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또 하이라이트 체급 3위 저스틴 게이츠가 입장합니다. 2018년 에디 알바레스 그리고 오늘 만날 더스틴 포이리에게 커리어 최초로 연패를 당한 후에 춤처럼 경쾌하게 사람을 칩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 속에 우아함과 막강함이 있습니다. 지금 2위 더스틴 포이리가 입장합니다. 코너 맥그리거와의 연속된 승부를 또 승리로 이끌면서 UFC에 이제 손꼽히는 최고 스타 중 한 명으로 우뚝 선 더스틴 포이리고요. 34살 동갑이 2명의 선수, 29승 7패 25승 4패의 2명의 선수입니다. 신자 저스틴 게이츠 그리고 리치는 더스틴 포이리가 좀 더 깁니다. 스트라이커 스타일과 MMA 스타일 가지고 있는 2명의 선수. 자신의 무기를 활용한 전장을 얻을지 그 무기를 활용해서 과연 승리는 누가 따내게 될지. 자, 게이츠 역시 좋습니다. 자, 안쪽 포이리에도 몸쪽을 한번 노려봤었는데 자, 왼손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게이츠 자, 라이트 2개에서 하면서 스위치했다가 레프트. 상당히 날카롭다. 면몸 쪽 이번엔 노려봅니다. 포이리 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거 펀치는 가드를 올렸던 포이리. 네. 자, 빠져나가는 게이츠. 본인이 그러면 레벨 차를, 타격의 레벨 차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요 이제까지는 게이츠 페이스입니다. 상당히 침착합니다. 게이츠 들어갑니다. 자, 왼손 좋았습니다. 포리에. 다시 한번 받아치기 위해서 안쪽 들어가고 있는 저스틴 게이츠. 게이츠가 살짝 힘들어하는데요. 자, 들어갑니다. 피처 자, 걸립니다. 빠져나오면서 왼손 네. 크게 흔들립니다. 자, 포리에가 지금 약세를 봤나요? 자, 약간의 그 뭔가 빛에 걸린 장면을 본 건지 그리고 눈을 좀 의식할 수밖에 네. 없는 저스틴 게이츠.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쫓아갑니다. 자, 한 방 꽂아 넣을 기회 보고 있는 보이리에. 이번에 오른손. 자, 뒷손 스트레이트로 준 다음에 앞손 후. 또 이번엔 킥 들어올립니다. 자, 눈 쪽 위에 예기치 않은 커트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게이츠도 수행 능력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안면 올려줍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3초에 펀치를 먹습니다. 이렇게 1라운드. 자, 포리를 연홍하는 솔트레이크 시티의 팬 여러분들. 자, 그리고 고개 숙이면서 하지만 이 마지막에 끌어올리는 펀치에 대한 가드. 이번에 보이리에가 좀 게이츠의 펀치 타이밍 좀 읽고 있습니다. 걸렸습니다. 경기가 끝납니다. 저스틴 게이츠. 와, 거기서 근데 하이킥을 세팅했습니다. 이것이 하이라이트. 와. 자, 보이리에가 이제 밀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리고 오른발 하이킥. 와. 저
포이리의 가드 자체가 약간 숄더롤 자세에서 커버링이 올라갔는데 커버링이 올라오긴 했는데 좀 늦었어요. 늦게 올라왔죠. 자, 지금 나옵니다. 오른손 주고 로버트 위테커도 뭐 잘 쓰는 공격인데 저 하이킥에는 포이리에가 지금 올린 것보다 손이 원래는 더 올라와야 되는 거죠. 네. 반응이 좀 늦었고요. 저게 이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포이리에도 원래 저런 큰 공격을 잘 맞는 사람이 아닌데 분명히 지금 타이밍에 펀치 타이밍이 익숙해지면서 밀고 들어갔거든요. 포이리에가. 그러니까요. 펀치 흘리면서 게이치 펀치 흘리면서 꽂고 왼손 꽂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갔다가 깜짝 올라왔던 하이킥의 반응이 딱 반 박자 늦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식의 KOP를 당하는 것이 2016년 9월이 마지막이었네요. 그러니까요. 마이클 존슨과의 경기에서 그때 패배 이후에 지금이 와 이거 Call a stop to this contest at 1 minute of round number 2. Declaring the winner by knockout. KO입니다. Now, the new BMF title winner, Justin the Highlight. 더일라인 저스틴 게이츠가 승리와 더불어서 BMF 타이틀을 거머쥡니다. 맞습니다. 별로 표정이 안 좋아요. 그 포이리하고 이것이 바로 하이라이트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게이츠였습니다. 2라운드 KO 승을 가져갔네요. 네. 이게 결국에 1차전에서 저스틴 게이츠가 포이리에 펀치를 맞고 KO를 당했었는데 네. 2차전에서는 본인이 킥으로 KO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말씀대로 두 사람의 첫 경기에서는 포이레가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서력해준 게이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경기 내적으로 보면 초반에 게이츠의 모습이 1차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네, 1차전에서는 아예 전진 스텝 위주로 강력한 인파이팅을 펼치면서 레그킥 위주의 경기를 펼쳤던 저스틴 게이츠였죠. 근데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인파이팅을 펼치다 보니까 포이레의 펀치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펀치 싸움에서 재미를 못 봤었던 저스틴 게이츠 1차전이었습니다. 네, 게이츠가 사실 뭐 하이라이트라는 별명답게 굉장히 임팩트 있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번 경기만큼은 사이드 스텝을 밟고 조심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만큼 이기고 싶었다는 거겠죠. 네, 특히나 최근에 저스틴 게이츠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팬분들이 이제 우리 게이츠가 달라졌어요.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가장 달라진 점이 본인의 스텝을 적극적으로 밟으면서 인파이팅과 아웃파이팅을 섞어서 쓰는 거였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서는 펀치가 강점인 포이리를 상대로 사이드 스텝을 밟으면서 킥 위주의 경기를 펼쳐가고 그게 통하면서 이게 헤드킥까지 이어졌던 거죠. 다시 봐도 짜릿합니다. 포이리에도 이거는 좀 몰랐을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이미 2라운드 초중반에 저스틴 게이츠의 괜찮은 펀치 공격, 좀 공격적인 펀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이리에는 헤드킥 방어보다는 펀치 방어에 신경을 쓰고 있던 상황이었죠. 네, 레그킬 11개 성공해서 11개 시도해서 11개 성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펀치 싸움에서는 약간 저스틴 게이츠가 밀렸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기가 좀 더 많았던 건 저스틴 게이츠였어요. 뭐 사이드 스텝도 밟고 레그킥과 같은 킥을 통해서 포이리를 잘 공략을 해줬습니다. 사실 반면에 포이리에를 봤을 때는 펀치 타이밍은 오히려 더 좋았다고 볼 수도 있었거든요.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중간중간에 보였어요. 네, 실제로 경기 중간에 중근거리에서 펀치 연타 싸움을 할 때는 포이리에가 좀 더 임팩트 있는 펀치 또 효과적인 유효타를 또 많이 맞추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치 타이밍에서 확실히 좀 우위를 보였던 포이리에인데 네, 이런 식으로 펀치 싸움을 할 때 확실히 임팩트 있고 뭔가 확실히 효과적인 유효타를 넣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건 포이리에 쪽이었어요. 네. 근데 하지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포이리에가 아무래도 스탠딩에서 복싱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는 선수거든요. 특히나 엘보나 숄더를 통한 방어를 많이 하는 선수인데 아무래도 복싱에서는 한쪽 방향의 공격을 피하면은 그대로 공격은 끝이 나지만은 킥이 있는 MMA, 뭐 킥복싱에서 저런 식으로 같은 손 같은 발 펀치를 통해서 디펜스를 상대방의 디펜스를 오히려 본인의 공격에 역이용하는 게 가능한데 그 점을 게이츠가 노렸던 거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뭐 숄더롤 디펜스 쓰는 친구가 하이킥에는 좀 약하다라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공략한 게 아닐까요? 네, 아무래도 숄더롤 같은 경우가
쉽게 얘기해서 자신의 어깨를 통해서 턱을 방어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관자놀이 쪽은 좀 빌 수가 있고 헤드킥을 통해서 관자놀이 쪽을 깊게 히팅 포인트를 가져가면은 지금 게이츠가 KO를 시킨 것처럼 깊게 히팅 포인트가 형성되면서 채찍처럼 감아 먹으면서 데미지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후두부까지 확실하게 영향을 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게이츠가 이거를 어느 정도 준비를 했던 움직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게이츠가 지금 11번의 보너스를 수상을 했거든요. 보너스라는 게 확실히 좀 가장 멋진 경기를 보여주는 선수에게 주는 건데 이번에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넘버링 메인 이벤트에 BMF 타이틀전을 이렇게 헤드킥 KO로 잡아낸 거면은 이건 보너스 안 주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게이츠 BMF 챔피언 벨트 계급장 떼고 붙어서 제대로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카드 결과 어떻게 됐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경기 웰터급입니다. 케빈 홀랜드 1라운드 서브미션 승리 가져갔고요. 2경기 라이트급 바비 그린이 3라운드 서브미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3경기 굉장히 화끈했죠. 네, 데렉 루이스가 경기 초반부터 플랭이라면서 벌써 팬들의 반응이 마스 비만이라는 또 별명이 생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경기 한번 볼까요? 네, 라이트급에서는 알렉스 페레이라 3라운드 판정승을 가져갔고요. 5경기 라이트급에서는 저스틴 게이츠가 2라운드 KO 승을 가져갔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 안내해드려야 되겠죠? 코리샌드 헤이건 대 로폰트의 만남입니다. 어떻게 보면 난 건재하다고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두 선수의 만남이지 않을까요? 원래는 코리 샌드 헤이건과 우마르 누르마구모의 패경인데 우마르가 이제 어깨 부상으로 아웃이 되면서 로폰트가 대체 선수로 들어왔고요. 두 선수 다 이제 강력한 타격의 강점인 만큼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경기입니다. 네, 송예동과 말론 베라를 꺾고 다시 타이틀에 도전할 기반을 마련한 코리샌드 헤이건, 그리고 지난 4월 복귀전에서 신성 야네즈를 꺾어서 건재함을 보여준 로폰트의 만남. 이 경기 8월 6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생중계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UFC 291 오늘 명승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짧게 화끈한 경기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 해보고 싶은 이 무더위를 확 날려버리고 싶은 경기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보기 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